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쾌한 복수극 한 편이 담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이 불청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 인생에 찾아왔던 불행,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빠와 가정주부였던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단란하게 살고 있던 우리 집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빠 자가용을 타고 부산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죠. 아빠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엄마는 귤을 까서 아빠 입에 넣어주며 혹시나 모를 아빠의 졸음을 예방했습니다.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요. 무리하지 말고. 바쁜 일 하나 없는 거 알죠? 당연하지. 이래봬도 무사고 12년 차에 고속도로 운전은 껌이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정 5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있던 저는 좀이 쑤셨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마침 보름이었는지 보름달이 우리 차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저기 달이 우릴 계속 따라와. 그래? 어디 보자. 정말 그러네. 우리 소연이가 너무 예쁘니까 저 달이 누군가 하고 자꾸 따라오나 보네. 외할머니 댁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어떡하긴. 할머니 댁에 데리고 들어가서 소연이 신랑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시키지. 아빠 안 돼. 왜? 엄마. 소연이 반에 소연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 그럼 그냥 내보내야겠네. 아쉬운데. 그때였어요. 2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 자동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와 저희 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여보. 사고 충격으로 우리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육중 추돌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저와 아빠는 안전벨트 덕분에 크게 다친 데가 없었지만 엄마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며칠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대동맥이 파열되고 괴사가 심해서 오른쪽 무릎 위까지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라면 다리를 절단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중간에도 쇼크가 2번이나 왔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 아래는 절단해야 했죠.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엄마는 자신의 다리가 없는 걸 알고 경악했어요. 내 다리가 이상해요, 여보. 내 다리 어떻게 된 거야? 한쪽 다리가 없어. 내 다리 어디 갔어요? 여보,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이 위험하다니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다리 누구 맘대로 자르래. 누가? 우리에겐 당신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고 감사야. 제발 희망을 가져요. 그냥 즉사했으면 이런 꼴은 안 보는 건데 왜 살아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여보, 우리 소연이를 생각해야지.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여보? 소연이도 별 이상 없이 괜찮아.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갔어. 엄마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했지만 걸음걸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씻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시간이 걸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지쳐 숨을 몰아쉬던 엄마는 급기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죽게 두지 왜 날 살린 거야? 왜 나를 다리병신으로 살게 한 거야? 그냥 죽게 뒀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죽는 것보다 다리 하나 없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리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만일 소연이가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하냐고.
다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불이 무거워 죽겠어. 다리가 없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워. 이게 꿈이 아닐까? 자고 다시 일어나도 꿈이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냐고. 여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지금은 불행해 보여도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언젠가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야. 우리 힘내자, 응? 아니, 절대 당신은 몰라. 엄마의 원망과 분노는 모두 아빠에게 향했고, 아빠는 갈수록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된 엄마가 자기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방황한 것처럼 아빠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계속되는 엄마의 원망이 담긴 질타와 악다구니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와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그땐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 증오하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 이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일 이어지는 엄마의 하소연에 지치고 엄마의 달라진 신체를 보듬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수연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잘 돌봐드리고. 아빠 어디가?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미워해서 아빠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아빠 어디 가는데? 아무튼 엄마와 아빠의 이혼으로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여운 엄마 곁에 남아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지켰어요.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워있는 엄마가 이상했어요. 입 주변과 옷에 하얀 토사물이 가득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래?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왜 이래? 겨우 눈을 뜬 엄마가 어지럽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어지러워. 빙글빙글 돈다. 무서워 소연아. 엄마 무서워. 왜 이렇게 돌아? 엄마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저야 수면제. 방 안에 약통이 뒹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언제 어떻게 모았는지 엄마가 수면제 50알을 입에 털어 넣은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119 긴급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저와 엄마를 구급차에 싣고 달렸어요. 종합병원은 약물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시커먼 물을 가져와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독성 물질을 흡수해주는 활성탄물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에 있던 걸 모두 개어내고 해독제가 섞인 수행 링거를 맞았습니다. 창백하지만 그래도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엄마를 보자 안심이 된 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지. 정말 죽으려고 한 거 아니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는 대답이 없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정말 엄마 없이 나 혼자 살라고?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미안하다 소연아. 나는 엄마 다리 하나가 없어도 엄마가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데 엄마는 아니야? 너무 힘들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할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얼른 대학 가서 돈도 벌게.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가지 마. 응?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딸 많이 놀랐지?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해. 이제 오로지 우리 소연이만 보고 살게.
엄마는 이제 소연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까지만 이렇게 울고 내일은 환하게 웃자. 응?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수면제나 진통제를 많이 먹기만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약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는 죽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엄마에게 이르셨어요. 자살하려던 그 노력과 준비로 차라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어쨌든 이 자살 시도 이후 엄마는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의족으로 보행하는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일자리도 알아보셨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점점 예전의 엄마의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소연아, 이것 봐라. 뭔데? 무슨 기사가 났어? 여기 봐봐. 장애인 기능 올림픽이란 게 있는데 여기 입상하면 상금도 받고 20년간 무슨 장려금도 받는데. 올림픽은 아는데 기능 올림픽이 뭐지? 무슨 종목이 있는 거야? 글쎄, 어디 보자. 목공예, 자전거 수리, 컴퓨터 수리, 회화, 재봉, 사진, 제과 제빵, 푸드 카빙 등이 있다는데,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갖고 보는 건 회화 종목이래. 엄마 그림 실력이 영 아니라서 그건 힘들겠는데? 이거 푸드 카빙은 뭐야? 왜 과일이나 채소를 조각하는 거 있잖아. 그걸걸? 엄마, 사과 예쁘게 잘 깎잖아. 토끼도 만들고. 이거에 이거. 그럼 내친 김에 사과나 한번 깎아볼까?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 들고 와봐. 올림픽 나갈 실력이 되나 안 되나 보게. 네, 셰프. 저는 얼른 일어나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우리 엄마는 식자재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 하나만 보고 살아간다는 걸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마침내 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느덧 공무원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남친도 이 봉사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남친의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죠. 남친을 처음 만난 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댁에 연탄을 배달하는 날이었어요. 연탄 500장을 배달하고 봉사자들끼리 3-4-5 모여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차가워진 몸을 녹이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봉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어설픈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분명 어디서 봤는데. 여대생들은 대답도 하기 싫은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작업 멘트를 남발하는 이 남자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구린지도 모르고 계속 축은댔어요. 생각났어. 아이돌 땡땡땡이랑 닮았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우리가요? 누가요? 그러는 당신이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런 인성 쓰레기랑 닮았다고요? 제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무슨... 갑질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 저 기분 나빠서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우리 그만 가자. 아저씨도 개수작도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여대생들은 이 곰팡내 나는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머쓱해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쳐서 저는 어색하지 않게 눈인사를 해주었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지나치게 솔직해서 좋네요. 봉사 동호회는 보육원과 요양원 봉사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줍깅을 했는데, 북한산 줍깅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났죠. 여전히 여자들 사이에서도 제일 어리고 예쁜 친구 옆에 딱 붙어서 구린 작업 멘트를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네? 날개 떨어뜨리고 온 거 아니에요?
천사님. 급발진 칭찬 멘트에 여자의 눈에선 극혐의 레이저가 발사됐지만 남자는 눈치가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낮에는 어디 가서 잠드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 눈동자 속에 숨어 있네요. 우리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래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기다렸다 갈게요. 먼저 가세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들은 그 봉사자분이 기싸대기 한 방 날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봉사를 하러 오는 건지 헌팅을 하러 오는 건지 정말 흑심과 사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였지만 봉사활동 장소에서 몇 번 보게 되고 몇 번 뒤풀이도 같이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술자리 친구 같았어요. 술도 들어가서 그랬을까요? 느끼하고 구린 작업 멘트로 매번 차이는 남자가 어쩐지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맘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됐죠. 경수씨, 여자친구 없으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당신 같은 여자. 제발 그런 느끼한 작업 멘트 말고 진심으로 말해보라고요. 전 진심 착한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하러 오는 거고. 봉사하는 착한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고요. 거기에 이쁘고 어리면 더 좋고요. 그건 부정할 수 없군요. 어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해서 순수하달까? 순진하달까? 처음엔 사심으로 봉사하고 여자한테 추근대는 이 남자가 재수없고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적응돼서 그런가 미운 정도 들고 은근 호감도 가서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뒤풀이를 마치고 단둘이 술 마시는 시간이 늘었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건 혹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처음엔 부정했지만 이내 제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야? 내가 아는 여자 중에 자기가 제일 착해. 왜 나한테는 날개 어디 두고 왔냐고 안 그래? 자기 날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저장. 옛날에 진짜 웃겼는데 기억나?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난 아무 기억이 없는데. 난 오직 일편단심이야. 에휴, 암튼 우리 동호회에서 자기가 제일 뺀질일 거야. 자기는 제일 열심이고. 왜 봉사를 못해서 안달인 거야? 안달은 무슨. 사실 내가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 엄마랑 단 둘이 사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았지.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도 많이 받고 자랐어.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다짐했어. 나도 언젠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야. 역시 자긴 멋져. 나라면 그냥 모른 척 살았을 텐데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들다고.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잖아. 돈이 돈을 버는 이 세상에서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타지만 의수와 의족을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네요. 남친은 가난이 무슨 죄냐며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몇 해 전 아버님을 여인 남친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삼촌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3년을 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와 사귀게 되면서 남친은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저를 따라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어느덧 우린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친 생일에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했는데 고작 그걸 받고도 고맙다며 오는 남친을 보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보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친은 자꾸 우리 엄마를 보러 가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됐죠. 남친 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에 몹시 긴장했습니다. 직장 언니들이 귀뜸해준 대로 꽃바구니와 함께 선물로 홍삼 양갱과 홍삼 약과 세트를 준비해서 갔어요. 남친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아파트 평수가 넓고 꽤 좋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으리으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휴, 어서 와요. 우리 경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친 대행 알바하는 친구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리가요. 진짜 여자친구 맞다니까. 엄마는 아들을 제일 못 믿어.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정말 실망이야, 엄마. 아, 배고파. 얼른 밥이나 먹자. 어? 이거 웬 랍스터야? 엄청 크고 통통하네. 맛있겠다. 큰 이모네 몇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자기네는 질릴 정도로 먹었다고 나눠주더라고. 오랜만에 찜을 한번 해봤지. 와, 내가 좋아하는 장어구이도 있네. 자기야, 많이 먹어? 소연씨, 어서 들어요. 아니, 이제 소연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이고, 없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걸 먹어봤으려나? 이 엄마가 뼈가위로 잘라서 살만 발라줄게. 잠시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를 처음 뵙는 게 분명한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무안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이혼하셨다고? 어머니랑 단둘이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7급 공무원이라며. 그 어려운 시험에 단박에 붙고 효녀야, 효녀. 아휴, 이 자식은 정말. 지 애비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도 애가 착한 건지 물러 터진 건지 관심이 없어. 아휴, 결국 지 삼촌이 회사 차지하고 지는 그 밑에서 일하잖아. 무슨 애가 욕심도 없고 야심도 없고. 에휴, 그러고도 남자라고.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으려나? 네가 그렇게 똑 부러진다며. 아니에요, 어머니. 이것도 좀 먹어봐. 이거 랍스터 회인데 랍스터가 커서 그런지 꼬리살도 엄청나게 크고 식감도 굿이야, 굿. 아, 이것도 처음 먹어보지 않니? 아, 얘가 이 망고스틴도 먹어봤을래나? 이것도 자르기가 힘드니까 내가 잘라줄게. 내가 너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다. 처음 보자마자 없는 집안에서 자라 이런 걸 먹어봤냐며 권하는 남친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이어가셨거든요. 그래,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신다고? 아, 맞다. 어머니가 마트 캐셔 같은 일 하면서 어떻게 살림을 사셨대니? 대단하시다, 대단해. 아, 그래서 너희 집은 자가니, 전세니? 아, 작은 주공 아파트 자가이긴 한데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알고 보면 현관만 우리 집인 그런 거죠. 아유, 주공 아파트? 예전에 한 번 가보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집이 얼마나 좁은지 나는 원룸 이런 데 못 들어가잖니.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숨이 턱턱 막혀서 공항 올 뻔했잖니. 그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엄마랑 둘이서 살아서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 맞다. 정부 보조금 그런 것도 나오나? 딸이 공무원이면 해당 사항이 없나? 엄마, 왜 그래? 앉자마자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셔. 애체해서 밥도 못 먹겠어요. 그만 좀 해. 남친은 그 옆에서 자기 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무안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서 피해, 도망쳐 하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너무 당황한 저는 이후 남친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가난뱅이 취급을 하셔? 우리 집이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한테 저런 대접 받을 만큼 가난한 건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정말 우리 엄마 집만 오늘 좀 지나치셨어. 내가 사과할게. 사실 난 자기가 가난하다고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엄마가 워낙 사모님으로 살다 보니까 남 생각을 잘 못해. 이해해줘, 응? 모르겠어. 나 오늘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이제 이 결혼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어. 자기야,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헤어지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자기 정말 잔인한 여자구나. 자기 어머니는 또 어떡하고? 우리 결혼한다고 이제 인사드리러 갈 텐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말씀드릴 거야? 지금까지 홀로 자기 키우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는 내가 다 커버 쳐줄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막아줄게. 나 믿지? 나만 믿고 가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 약속해 그럼. 자기 엄마 다시는 우리 집에 모욕적인 발언 못하게 해줘. 약속할게. 저 하늘과 이 땅에 대고 맹세할게. 남친은 하늘 땅 별 땅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저는 남친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보다 남친의 약속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엄마와 남친 어머니가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남편의 약속과 달리 남친 어머니는 또 은근 우리를 무시하고 비꼬기 시작했어요. 전에 소연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랍스터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서 랍스터집으로 하려다가 랍스터 식당은 상견례하기가 좀 그렇다 싶어서 여기로 정했어요. 여기가 양고기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데 사부인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이 집이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네, 저도 우리 딸애가 절 호텔 뷔페에 데려가서 몇 번은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 집이 맛집이네요. 제 입에도 딱 맞습니다. 어머, 드셔보셨구나. 수연이가 효녀다. 그죠? 저는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좋더라고요. 아 참, 사부인,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네, 사부인은 참 고우셔서 제 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부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면 저보다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제가 잘 아는 가성비 좋은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 소개해 드릴게. 한 3번만... 아니다. 우리 사부인은 한 10번 정도 레이저 마사지 하면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겠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레이저와 관리 없이 못 사는 나이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아닙니다 어머님. 제 눈엔 어머님이 소연이 언니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뵙고 소연이 언니가 나왔나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우리 애가 사회생활을 하더니 처세왕이 됐네. 제가 사느라고 바빠서 피부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건 맞죠. 결혼식 전에 소연이랑 같이 동네 피부과에 가서 관리도 좀 받고 그래야겠네요. 아닙니다 어머님. 우유빛깔 어머님. 소중해요 어머님.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능글맞은지. 상견례 내내 절 위에 엄마가 꼭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왔어요. 남친 어머니는 자동 반사적으로 내뱉으셨어요. 이 좋은 날 하필 병신들이 왜 들어와?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주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키워나와서 병신들이.
아휴, 이 좋은 날 초를 치는 거야. 안 그래요, 사부인? 엄마는 사색이 되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그렇잖아요. 다니면 걸그치고 보면 답답하고. 전 저런 혐오스러운 물건들은 내 눈앞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버스 지하철 탈 때마다 장애인 기다리고 그래야 해요? 시각장애인 지팡이도 그래. 흰색 지팡이인가 그거 보일 때마다 불편해. 세상엔 예쁘고 정상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저것들은 자기들이 좀 알아서 꺼져주면 안 되나? 정말 안 그래요? 그때부터 전 좌불안석이 되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셨고 저는 난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죠. 말리면 더 하고 싶고 떠밀면 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저는 어리석게도 남친의 말을 더 믿고 싶었어요. 남친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역경과 풍파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 거야. 경수 씨가 어머니 다 커버해 주기로 했어. 휠체어 탄 사람 보고 욕하는 거 보면 몰라. 사이가 그런 덜된 인간의 혈육이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싫다. 경수 씨가 어리숙한 면은 있지만 심성은 착해. 여태 나랑 봉사활동한 사람이야. 경수 씨는 믿어도 돼.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엄마 걱정 안 하게. 우리 잘 살게. 응? 모르겠다. 그 물렁물렁 물러터진 애가 뭐 좋다고 이러는지. 우리 집 사람들이 약칠 못해서 그래. 아휴,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겨우 달래서 드디어 경수 씨와의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또 가시밭길이더군요. 어쩜 좋니? 요즘 경기가 나빠서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요즘 스몰 웨딩이 또 대세기도 하잖니? 스몰하게 하느니 차라리 웨딩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전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남친 어머니의 말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내 입으로 이 말하기가 정말 좀 그렇긴 한데 신혼집 말이다. 네, 어머니. 집은 전세여도 괜찮아요. 아니, 삼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경수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어. 내가 하는 카페도 요즘 상황이 좀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집을 너가 해왔으면 하는데 대신 혼수는 우리가 할게. 그래도 될까? 어머니 사정이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할게요.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도 제 입은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아니 명령을 받은 로봇처럼 남친 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였어요. 제가 일하면서 알뜰살뜰 저축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남친이 너무 미안해해서 이런 걸로 생색내지 말아야지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가전과 가구를 들여놓았다고 해서 신혼집에 들렀던 엄마와 저는 기가 막혀서 도무지 할 말이 안 나왔어요. 가전과 가구 살림살이는 전부 어디서 구입했는지 죄다 싸구려만 사서 들여놨더라고요. 엄마는 더 이상 갈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대체 우릴 뭘로 보고 이 결혼 절대로 못 시킨다. 내가 안 시켜. 너 이런데도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랑 끝이야, 끝.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음 인사하는 날부터 무시하고 모욕 주더니 끝까지 너무하네. 엄마, 나 정말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이대로 당하면서 파혼할 수는 없고 내가 인연놈들 박살을 내줄 테니 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더러운 건 내 손으로 치우는 거야.
남친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는 강남 한복판에 있어 매출도 상당히 쏠쏠하고 블로그 평점도 좋았어요. 엄마는 그 카페 이름을 알아내서는 남친 어머니가 있는 날을 파악해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단단히 가린 채 누구도 엄마인 줄 몰라보게 변장을 한 채 말이죠. 엄마의 전동 휠체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휠체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밝게 웃던 시모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거기 손님. 여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가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잠시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오가다가 부딪혀서 다치거나 커피를 쏟거나 하면 이게 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럼 커피 한 잔 사들고 나갈게요. 말이 안 통하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휠체어 있으면 가게 매출 떨어지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안 나가? 예, 소금 좀 갖고 와라. 남친의 어머니는 알바생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엄마는 조용히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서 다리에 의족을 끼우고 지인에게 빌린 명품 정장과 스카프, 구두, 가방을 맨 채로 다시 그 카페로 향했죠. 물론 명품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로 멋지게 얼굴을 가린 채요. 남친의 어머니는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카페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아유, 아침부터 재수없게 정말. 저런 병신들은 옛날부터 삼천교육대를 보내든가 해야지. 아휴, 옛날이 그립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른 엄마가 카페로 들어서는 걸 본 남친의 엄마는 표정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고 심지어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반갑게 엄마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남친의 엄마는 알바생을 만류하고 본인이 직접 메뉴판까지 들고 엄마에게 가서 굽신거리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싸고 잘 나가는 메뉴 하나 주세요. 엄마가 지인의 사돈의 팔촌에 건너 지인에게 어렵게 구해온 블랙카드를 건네자 남친의 어머니는 아주 혀가 심리는 나올 것 같이 수다스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그 지드래곤이 말하던 그 카드 맞죠? 무한대로 싹 긁어버린다던 그 블랙카드. 세상에, 아무나 못 가진다는 연회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는 이 카드를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사용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죠? 영광, 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 어머, 이 가방, 이건 또 명품의 끝판왕 H사 한정판이잖아요. 이런 건 대체 어디 가서 구입하세요? 어머머머, 이놈의 입방정. 제가 너무 주책 맞은 질문을 했죠? 제가 귀한 분 모셔서 너무 흥분했네요. 어쩜 피부도 이리 고우실까?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다 보여요. 우유빛깔 꿀피부. 참. 저희 집 커피 맛이 그래도 이 일대에선 꽤 알아주니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알바생이 내려온 커피를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 모금 맛보더니 퇴퇴 뱉고 그 커피를 전부 가게 바닥에 쏟아내 버렸습니다. 아니 손님 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엄마는 냅다 오른쪽 다리에서 의족을 삐걱삐걱 빼고는 남친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다리에서 분리되는 의족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어니 벙벙한 얼굴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엄마의 친구들이 하나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대여섯 명의 중년 남녀가 엄마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당신들 뭐야? 엄마의 친구들은 모두 지체 장애인이었죠. 여기가 장애인 차별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가게라며? 내가 언제? 무슨 근거로?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 장애인협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네. 장애 비장애 나누고 차별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지.
약속이나 한 듯 각자 본인의 의수나 의족을 삐걱삐걱 빼서는 무기처럼 손에 들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남친의 어머니는 기절할 듯 서 있었어요. 뭐야 그거? 따발총이야? 무기지 그거? 그래 따발총이다. 의족 따발총 맛 좀 볼래? 두두두두두두두두. 엄마가 남친의 어머니를 패려고 의족을 내리치는 순간 때마침 카페에 들른 멋모르는 남친이 끼어들어서 대신 엄마한테 의족 날라차기를 당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엄마의 의족 펀치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남친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당신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래? 법이 무섭지 않나 봐 이거? 엄마가 드디어 쓰고 있던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 아시죠 사부인?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남친의 엄마는 기절할 듯한 얼굴로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 한때는 사부인으로 불렀지. 사부인,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피부가 엉망이라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셨죠? 참나, 가성비 좋은 피부과 알려주신다더니 오늘은 우유빛깔 피부라고 칭찬을 하네요. 어느 장단에 놀아놔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 이러세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로. 대화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 가게 진짜 안 되겠네. 장애인은 들어오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면서 명품 들은 사람한테는 아첨질하는 걸 보니 내가 토악질이 나와서 더 이상은 못 있겠네. 이런 가게는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휠체어 타고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상 다 녹화해놨고 이건 바로 오늘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블로그에 올릴 거야.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60만 명이 넘어 이 인간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 같은 지체장애인이고. 당신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알겠어? 엄마와 친구들이 의족을 다시 끼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친의 어머니가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사부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 가게가 보기엔 이래봬도 어렵게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월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영상이 나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애들 결혼은 어쩌고요? 서로 좋아 죽는 애들 우리가 헤어지게 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하시고 말로 대화로 우리 응? 서로 좋아 죽는 애들요? 이제 그딴 애들 다 죽고 없네요. 소연아 여기 나와서 이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말해.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두 분 앞으로 달려가서 큰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었던 울분을 담아 또박또박 전했어요. 오늘부로 아드님과 파혼하고 엄마가 오늘 찍은 영상은 편집 하나 안 하고 그대로 블로그에 잘 올릴게요. 아, 저기 기절해 있는 아드님 깨어나시면 그동안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전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우리가 아는 모든 블로그와 카페에 올렸어요. 영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고 급기야 기사까지 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건 불친절을 넘어 그냥 인간 쓰레기 말종. 장애인을 특별 대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없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장애인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니. 아이고 후덜덜. 장애인 차별금지법 급 찾아보게 만드노. 아이고 참. 명품 칠갑하고 가면 아부하고 장애인은 소금 뿌리는 더러운 식당. 에이 타타타타. 블랙카드 보고 주인장 숨도 안 쉬고 말할 때 완전 랩하는 줄. 가게 망하면 쇼미더머니 나가보셈. 아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와우 브라보 축하합니다. 진짜 자기들은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함. 우리 숙모도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차가 들이박아서 휠체어 타시거든.
진짜 재수없게 초록불에 건너가도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냐? 내가 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될지 휠체어를 탈지 의족을 달고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내일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안 그래? 우리 새아빠도 일하시다가 척추 부러지셔서 하반신 마비됐는데 진짜 어쩌다 운 안 좋으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참 암담하다 우리나라. 나 여기 어딘지 알겠는데 우리 동네 유명한 카페인데 와 대박. 그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실망이에요. 저런 인성 쓰레기가 하는 가게엔 절대 안 갈 거예요. 불매, 불매, 불매. 명탐정 네티즌들이 카페 상호명과 위치 좌표를 알아내어 까발렸고 불매 운동이 퍼지면서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생매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의 망각 속에 모든 게 잊혀지고 그럼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독버섯처럼 얼굴을 내밀겠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다리 하나는 없어도 복수를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큰 빚을 졌던 전 남친과 전 남친 어머니는 결국 그 대궐 같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렇게 싫다던 원룸에서 전 남친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런지 궁금하네요. 전 남친 어머니에겐 감옥이 따로 없겠죠. 좁은 집에 답답해서 미칠 그분을 떠올리면 아직은 미안한 마음보다 통쾌한 마음이 듭니다. 제발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전 남친의 어머니가 던진 모욕과 무시의 시간을 모두 잊고 엄마와 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오늘의 행복에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두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려고요.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어 감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란 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끝으로 이번 엄마의 복수에 동참해 주신 엄마 친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는 그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럽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고 통쾌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